게임 운영은 메인 타겟하는 사람들의 의견과 경험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게임은 없는 거죠. 기업 이미지 개선도 좋지만 A로 가도 욕먹고 B로 가도 욕먹는 상황에서는 이도 저도 아니게 선택하고 모두에게 욕먹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패치로 인해서 시공의 균열 유지 시간을 다시 늘려줬지만 너무 학살이 많이 일어나서 급하게 시공 체류 시간을 과거에 줄였던 것 같아요. PVP 스트레스로 인한 목소리는 개인적으로 좀 걸러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K 당하는 게 불만이면 마비노기를 해야지. 그것도 싫으면 그 시간에 던전을 돌면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게임 캔버스 9번일입니다. 최근에 아이온2를 같이 게임하던 사람들을 100명 정도 모아서 열심히 진행했습니다. 게임 분석 영상은 과거에도 몇 번 찍긴 했는데 분석은 저보다 잘하시는 유튜버 분들도 많으시고 이 채널은 게임 기획자를 타겟해서 차별성 있는 콘텐츠를 찍어야 하니까 관점을 좀 다르게 해서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개선해야 될 점을 대안까지 내놓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썸네일 제목이 아이온이다 보니 알고리즘을 타고 처음 뵌 분들이 오실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서요. 누가 분석을 하고 제안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바람의 나라나 리니지를 코어하게 즐겼고 성열의 일원이 아니라 성주로 오랫동안 플레이했습니다. 아이온도 역시 많이 하고 20대 후반부터는 콘솔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을 더 많이 했습니다.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리니지 M, 리니지 W, 프라시아 전기 같은 게임도 굉장히 코어하게 플레이했고 과금액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상위 0.1% 사용자입니다. 대부분 라인 또는 반항의 군주 그리고 서버 1위로 플레이했습니다. 아이온2 영상을 촬영하는 지금은 11월 26일 수요일 기준으로 전투력이 2600 정도 됩니다. 0.1%까진 모르겠고 상위 1%는 되는 것 같아요. 게임 기획자 생활은 2007년도부터 10년 동안 하고 직장인으로서는 마지막 회사인 NC소프트를 퇴사 이후에 게임 회사를 3번 창업하고 지금은 게임 기획자와 사업 PM, 프로그래머를 양성하는 게임 캔버스 아카데미의 원장입니다. 설계자와 과금러 관점에서 설명드리는 거라서 다른 유튜버 분들이 게임을 평가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안의 순서는 가장 중요한 게임성과 코어루프, BM, 시스템 개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밸런스나 운영 이슈는 크게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로그나 지표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주관이 너무 많이 섞이고 뇌피셜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 사용자들의 숙련도가 오르지 않은 상황이라서 밸런스를 운운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라반과 운영 대응을 보니까 개선 의지가 굉장히 큰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자분들도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유튜버나 평론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조직에 속한 기획자가 본인의 프로젝트에서 제안할 때는 객관적인 로그와 지표 없이 본인의 체감으로만 밸런스를 운운하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게임성과 코어루프 개선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온 1을 계승하려다 보니까 올드한 아이템 파밍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어비스 포인트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트를 만드는데 기존에 파밍했던 장비를 버리는 경험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아요. 아마 PLC 때문일 텐데 열심히 모은 어비스 포인트로 교환한 장비인데 이걸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 더 낫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콘텐츠 소모 속도 조절을 위한 거라는 걸 알지만 10부장 플러스 100부장의 재료를 투자해야 100부장 장비가 되면 되거든요. 또 1000부장은 100부장 플러스 1000부장 재료로 제작되는 것이죠. 물론 추출하면 지금도 어비스 포인트를 일부 돌려주는 것 같아서 최소한의 배려 장치는 만든 듯 합니다. 그래도 요즘 사용자들에게는 힘들게 얻은 것을 버려지는 경험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저레벨 때 파밍한 아이템의 가치 보존이 되겠죠. 비슷한 이야기인데 PVE도 제작템이 종결입니다. 고래 과금러 입장에서는 던전템은 그냥 지나가는 아이템이고 제작에만 PVE 공격 증폭이 붙어 있으니까 제작을 안 할 수 없게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이 또한 아이온 1 시스템을 그대로 계승한 느낌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확률로 인한 대성공 아이템과 실패로 인한 재료 파괴입니다. 강화에서는 천장 느낌으로 실패하면 다음 시도 확률 증가를 만들어 놨던데 제작에 천장이 없는 것은 좀 의외였습니다. 차라리 재료를 더 투자해서 대성공을 확정으로 나는 시스템이 리스크가 더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재화
하수구 역할은 그대로 유지하되 실패의 부정적 경험은 최소화시키자는 거죠. 두 번째는 피로도 개선입니다. 아마 관계자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할 텐데 피로도가 상상 초월입니다. 라방에서 사냥 어시스트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 외에도 손볼 것들이 많고 제 생각에는 아마 다 고치진 못할 것 같아요.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개선이겠죠. 던전 길이가 길고 불필요한 동선이 너무 많아요. 비행에서 주는 연출이나 예쁜 배경과 트리거를 많이 보여주는 건 좋은데 최근 트렌드와는 좀 벗어난 설계인 것 같아요. 하루에 한 15시간 이상을 게임에 투자해도 할 게 넘쳐나는 것인데 줄일 건 줄였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피로도 개선은 그 외에 사냥에도 많이 있습니다. 좌클릭, 우클릭을 번갈아 가면서 누르고 번호키와 Q, E 키를 적재적소로 눌러줘야 되는데 아이온 IP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40대 이상입니다. 최소 30일 거예요. 그들은 이 피로도를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수호성이고 전투력이 비슷한 지유성과 전장에서 한번 싸운 적이 있었는데 10분 동안 서로 승패가 안 나고 결국 무승부가 났습니다. 서로 죽지 않는 좀비 같은 싸움이 났죠. 밸런스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전투 이후에 손가락이 정말 부러질 것 같았어요. 어비스나 필드 몬스터 배치가 자동 게임 기준으로 스팟을 지정하진 않은 것 같아요. 모리 사냥을 할 수 있게 띄엄띄엄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동을 넣어버리면 몬스터 배치도 전부 갈아엎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적당한 수준의 어시스트 모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최소 클릭 수를 80%는 줄여야지 터널 증후군을 예방할 것 같습니다. 또 강화석을 주는 1일 던전도 피로도가 굉장히 큰데 라방에서 소탕권을 안 만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예상하건대 소탕권은 뭔가 수동 게임의 정체성을 해치는 것 같고 싫은 건 알겠는데 이용권 자체를 다 투자해서 보상을 그의 배수로 받는 로직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1일 던전 자체도 클릭수가 많다 보니까 이 마우스진 손목의 피로도를 굉장히 가속시키더라고요. 세 번째는 할 게 너무 많은데 좀 천천히 풀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초월입니다. 전투력을 비약적으로 올려줘서 안 할 수는 없는데 연구도 많이 필요하고 피지컬도 있어야 되니까 팀원들과 합도 맞아야 되는 콘텐츠죠. 2-3주 정도 있다가 나왔어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길드 콘텐츠가 부족한 게 아쉽습니다. 프라시아 전기나 전략게임 같은 곳에서는 너무 길드 위주 콘텐츠라서 길드에 속하지 않으면 엔드 콘텐츠를 경험할 수 없어서 이게 라이트 유저를 떠나가게 만드는 요소였다면 아이온2는 반대인 느낌입니다. 코어 유저가 더 코스트를 투자할 요소를 너무 안 만들어 놨어요. 아마 만들어 놓고 솔플 유저를 배려한다는 의도로 뺐을 수도 있는데요. 아이온2의 길드인 레기온은 가입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결속되는 장치가 굉장히 약하고 그나마 공개 파티를 하면 깨지 못하는 던전이 있으니까 지인들끼리 채팅 그룹을 만들어준 느낌이에요. 길드 활동 포인트로 길드 상점이나 아지트 콘텐츠를 더 정교하고 깊게 설계하고 레기온 내시를 만들었어도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1티어 길드와 3티어 길드랑 전투력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선에서 지금 정책대로 과금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활동력으로 채울 수 있는 레기온 전투력 내시를 만들었으면 장기적으로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던전이나 어비스에서 모으는 재료로 레기온에 기부를 해서 레기온이 성장하고 자파 상점이나 무기 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든지 레기온 상점에서만 이용하는 콘텐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성과 코어 루프 개선 5번째입니다. 타겟층에서 나이 많은 사용자를 좀 배제한 느낌입니다. 보스를 보면 액션은 소울류고 기믹은 로스트아크나 TL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전투력에 의존하지 않고 반응 속도와 피지컬로 클리어하는 것의 정도가 좀 과하다는 느낌인데요. 전투력이 높아도 비행을 못하거나 기믹을 파괴하지 못하면 클리어하지 못하는데요. 이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정도의 차이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드레드 기온 정복에 점프를 해서 그로기 스킬을 전부 넣는 거라든지 초월에서 보라색 구슬과 흰색 구슬을 획득하고 보호막을 만드는 기믹은 40대 이상 유저들에게는 굉장히 버거운 느낌입니다. 물론 저는 깼습니다.
영상을 찍는 이 시점에 제 전투력은 2600이고 상위권 BJ나 유튜버들보다 낮지 않습니다. 같이 하는 파티원들도 비슷한데요. 전투력이 좀 되어도 피지컬에 밀려서 클리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 명만 실수하더라도 클리어하지 못하면 피지컬이 좋지 않은 분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길 텐데 이 점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개선하는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제 캐릭터의 체력은 2만 정도인데 기믹을 파괴하지 못하면 8만 딜이 들어오더라고요. 동급 다른 직업의 체력은 18,000 정도가 될 텐데 전투력이 부족한 한두 명 정도가 즉사하는 정도의 위험도가 더 적당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BM 이야기입니다. 과금러 입장에서는 구매할 게 없습니다. 손익 분기점 넘기는 건 어렵지 않을 텐데 그러려고 이 정도 대작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고민이 굉장히 많이 클 것 같아요. 저항감은 최소화하면서 매출은 많이 일으켜야 하고 기존 브랜드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매출이 떨어지더라도 황금알 거위 배가르는 BM을 만들긴 힘들 거예요. 아마 지금 정책에서 최선은 과금러와 무과금러의 내실 격차를 만들지 않고 편의성과 소모품을 충당해주는 패키지가 최선일 듯 한데요. 아마 그마저도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첫날 패스 삭제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도 돈은 벌어야죠. 비행 관련 주문서, 키나 패키지, 전투 관련 주문서, 강화석은 사실 내실 격차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소모성 아이템이기 때문에 좀 팔아도 괜찮아요.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 일반 유저들은 저를 욕할 수도 있는데 개발력 있는 회사가 돈을 벌고 사람을 더 채용하고 더 좋은 게임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천장이 없는 어마어마한 뽑기가 아니라 건강하게 패키지를 판매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패키지 좀 많이 만들어 주세요.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 악플이 엄청 달릴 것 같은데 뒤에 가서 이 내용은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스템 기능이나 편의성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개발팀에서도 많이 알고 있고 유저들도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할 거라서 언젠가 수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 들어간 게 많겠죠. 첫 번째는 제작할 때 장착 해제를 해야지 제작 재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건 장착한 아이템이더라도 같이 제작 재료에 포함되거나 업그레이드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월드맵 우클릭 이동을 할 때 자동 이동이 됩니다. 이때 직접 이동보다 거리 체크를 해서 포탈이 더 가깝다면 팝업 창을 띄워줘서 포탈 이동을 하겠냐고 물어보는 방식이 좋을 듯 합니다. 지금은 너무 비효율적으로 이동이 되죠. 세 번째는 파티 초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방 때 수정할 거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다만 의도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처음 한 사람들을 기피하고 전투력 컷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가려받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인데요. 이건 초보자들을 배려하라고 독려를 한다고 해도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파티 신청 팝업창에서 전투력 클래스가 명확하게 노출되는 것이 입장하고 퇴장하고 다시 입장하고 강퇴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파티 가입에 제한을 두고 번거로운 과정을 막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파티 초대는 팝업창이 최신으로 겹쳐져서 호출되는 방식이 아니라 카카오톡 PC 버전처럼 위로 계속 5개 정도 쌓이는 형식이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소한 기능들을 제안하자면 균열이나 슈고 페스타 등 일정이 중요한 콘텐츠가 많은데 게임 시계가 없습니다. 또 파티 초대를 자주 해서 2번 이상 초대한 사람들은 클라이언트의 닉네임을 저장시켜서 팝업창에서 닉네임을 직접 타자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클릭으로 저장된 사람들을 초대하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던전을 클리어했을 때 인스턴스에 나가고 다시 모집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보스를 잡고 멤버 그대로 다시 하기 하는 기능도 필요해 보입니다. 창고와 인벤토리에서 제작과 동기화 안 되는 몇몇 아이템들이 보이는데 아마 이 기능은 빠르게 수정이 될 것 같죠? 또 몬스터를 사냥하거나 파티 던전을 돌 때 백어택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죠. 하지만 뒷면에 대한 인지가 부족합니다. 몬스터 외형 설계 그리고 UI나 이펙트 등을 활용해서 앞뒤 구분이 명확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트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옵션으로 둬도 될 것 같아요.
기획자와 과금러 관점에서 개선사항을 진행해봤습니다. 제가 개선사항을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안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에 이렇게 잠을 줄이면서 한 게임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오래오래 장수했으면 좋겠고요. 게임 운영은 메인 타겟하는 사람들의 의견과 경험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게임은 없는 거죠. 기업 이미지 개선도 좋지만 A로 가도 욕먹고 B로 가도 욕먹는 상황에서는 이도 저도 아니게 선택하고 모두에게 욕먹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패치로 인해서 시공의 균열 유지 시간을 다시 늘려줬지만 너무 학살이 많이 일어나서 급하게 시공 체류 시간을 과거에 줄였던 것 같아요. PVP 스트레스로 인한 목소리는 개인적으로 좀 걸러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K 당하는 게 불만이면 마비노기를 해야지. 그것도 싫으면 그 시간에 던전을 돌면 되잖아요. 마비노기를 비하하거나 생활형 MMORPG를 비하하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리니지 라이크와 일반적인 MMO의 중간 포지션이 아이온2 아니겠습니까? PVP가 중요한 게임에서 PVE만 하는 유저의 목소리를 너무 크게 듣는 건 아닐까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NC소프트를 좋아합니다. 아니, 다녔던 모든 회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이 회사를 개고기 게임 회사라고 욕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경력을 만들어주고 기회도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나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브랜드 이미지 개선도 많이 되고 매출도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미지 개선 때문에 BM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네요. 정 안 되면 캐릭터를 벗기겠죠? 이번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